고맙습니다. 이상하게 벤처기업협회 역대 회장들 보면 이화, 흥순, 현정 여자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여성벤처협회 회장 이름은 영남, 남자 이름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라이프 스토리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원래 50분을 예정을 했는데 앞에서 우리 조현정 회장이 5분을 더 잡았습니다. 5분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면 오빠 강남스타일.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귀엽죠? 자,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얘기. 첫 번째 성장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국구입니다. 태어나기를 대구 동행동 태어나서 바로 제 선산에 있는 군위로 갔다가 선친께서 군에 계셨기 때문에 원주를 갔습니다. 이때가 요만할 때입니다. 귀엽죠? 그리고 다시 시내를 와서 여기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이 서울로 와서 장천국민학교 옆에 있는 사실 청구국민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별로 안 좋은 학교였는데, 그리고 다시 또 부산을 내려옵니다. 부산에 여기 선친께서 계시는 그 차량 제작창에 이게 저고 이게 지금 옆에서 사진 찍고 있는 제 동생입니다. 부산의 범어사에서 가족들과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와가지고 제가 중앙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사진에 있는 분 몇 분이 여기 와 계시죠. 그리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병역 문제를 평소에 해결하기 위해서 공수훈련을 갔다가 죽다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대한전선을 다니고 그때 이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국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대전 카이스트에 있으니까 충청도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빠져있는데 여기가 빠져있습니다. 호남이. 그래서 여기를 메우기 위해서 여기 저희 집사람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제가 전국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이막은 메디슨 스토리가 용감한 녀석들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바로 용감한 녀석들입니다. 뭐 모르고 사업을 시작했죠.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해서 시작해서 국내 시장에서 보니까 G나 시멘스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서부터 침투하는 모택동 전략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살아남는데 주역을 했던 분들이 여기 일부 계시죠. 우리 정성원 사장님 그때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예. 제가 이제 87년도 말에 들어갔는데 저도 사실 초음파가 몰랐는데 어쩌면 저는 그때 영업파가 잘못 안 되는 건데 제일 우선순위가 의사 앞에서 이게 파워만 들어오면 그 다음 수분 과정이 참 자신 있었는데 그 장면에 이게 막혀가지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루 써놓은 새우깡 써놓은 보이다 안 보이다 했습니다. 네. 그 난관을 돌파한 우리 정성원 지금 사장님은 그 당시 삼성하고 케미컬 뱅크에 잘 나가던 분을 이렇게 모셔와서 제가 망쳐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지나쳤습니다만은 그 카이스트 서울대를 저하고 같이 다닌 백만기 지금 김현장 대표 변리사 와 계십니다. 그 당시 얘기 좀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탁드립니다. 1분 30초. 예, 1분 30초. 예. 사진은 녹색 사실은 이민아 교수님의 그 숨겨진 얘기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기들을 많이 알죠. 이사랑 여사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를 만났는지. 근데 어쨌든 이민아 교수님은
요새 얘기로 하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속에서는 참 태어나기 힘든 그 스티브 잡스형 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를 같이 다녔습니다만 저는 이민아라는 동료를 교실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잘 수업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시험은 혼자서 그냥 독학 비슷하게 해서 늘 잘 보고, 그뿐만 아니고 언젠가는 수업은 안 들어오고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 청계천에 부품을 사러 갔다 그래요. 무슨 부품이냐 했더니 뭐 아버님을 도와서 대포의 전자 컨트롤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뭐 그때부터 뭘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수업에서 못 보지만 막걸리 집에 가면 꼭 앉아서 소위 개똥철학, 이민아 스타일의 철학을 늘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독서량은 그 당시부터 인문, 사회, 철학, 역사, 뭐 모든 분야를 섭렵하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소위 인문, 사회 분야와 기술이 결합되는 그 분야의 준비를 아마 차곡차곡 해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카이스트에 또 들어가게 됐는데, 카이스트에도 저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술만 먹었던 기억밖에 없는데 하여튼 들어가서 또 역시 저녁 때 막걸리 집에 가야만 볼 수가 있었던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마침 제가 그때 카이스트의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생회장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모시고 와서 앞으로 이 카이스트를 변화시켜야 되느냐,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역시 이민아다. 이민아한테 이제 SOS를 쳤죠. 야, 네가 좀 전체 기획과 총무를 맡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잘 근사하게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매일 술만 먹던 사람이니까 워낙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이스트의 학생회 차원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냈었죠. 그 1분 30초가 다 됐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이민아 교수는 기존의 사고의 틀에 전혀 얽매이지 않는 학창생활을 보냈다. 이게 아주 굉장히 특징적이고요. 또 끊임없이 새로운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나름대로의 모델을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만한 인재를 계속 한국에서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거냐. 우리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참 나오기가 어려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나오면서 오늘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기사가 어떻게 보도가 됐나 봤더니 선구자란 노래를 잘 부른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민아 교수가 다른 모든 점에서는 엑셀런트한데 노래는 정말 저한테 안 되거든요. 음정박자를 전혀 맞추지 않으면서 선구자를 불러내는데 역시 어디에도 주눅들지 않고 노래를 저렇게 부르는 거를 보면은 정말 벤처 정신이 투철했던 사람이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걸 뻔뻔하다고 그러죠. 잘한다는 얘기가 엑셀런트가 아니고 프리컨트리, 자주 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초음파를 개발한 단계를 넘어서 세계를 제패하는 초음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3차원 초음파였죠. 그래서 뱃속에 속보이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참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영업일선에서 뛰어주신 우리 권영기 사장님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시에 그 영업을 총괄했던 권영입니다. 아까 그 새우깡 초음파 말씀은 새우깡 초음파를 갖고 팔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민아 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해외 쪽에 주력을 하셨고, 그 영업사원, 해외 영업사에 항상 비행기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에서 이제 집에 못 가게 그 앞에 그 맥주줄을 만드셔갖고 끝나고 항상 맥주집에서 한잔 하면서 얘기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전 세계 초음파가 2D 이미지를 생산했어요. 2D는 이제 그냥 사진 이제 저기였는데,
회장님께서 크레즈를 갔다 오신 3D의 입체 영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걸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그 태아의 얼굴을 웃는 얼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손가락 빠른 얼굴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생각하는 얼굴을 쭉 보면서 남편하고 대화를 합니다. 코는 나 닮았는데 입은 당신 닮았네? 이 추억거리를 만들어 주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 제품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여세를 몰아갖고 미국의 뭐 라스베가스라든가 동경, 그 다음에 중국, 전 세계에 저희가 월드 입체 초음파에 대한 콩그레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3D 초음파를 통해서 아마 이민아 회장님께서 전 세계 산모들에게 꿈과 희망과 그 태아하고의 추억을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이 3D 초음파를 만들면서 기술로서 전 세계 초음파를 장악했던 큰, 어떻게 보면 그때 그레이트에 대한 일을 이민아 회장이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권영기 사장님은 국내용이 되셔가지고 발음이 저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지고 메디슨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우리 초음파만 팔 일 아니다. 한국 의료사 전체를 키워보자. 이래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메디슨에서 나온 회사가 100개의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중 6개가 상장을 했죠. 그중 대표적인 회사가 유비케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김진태 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김진태입니다. 금년이 딱 20년이 됐습니다. 92년이었고요. 당시 저는 박사과정 신분이었었는데 메디슨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석사학위 시험을 떨어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군대 문제를 해결하게 들어간 건데요. 잠복 꼈죠, 거기서. 근데 거기서 메디슨하고 서울대 예공학과의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지금의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전식이 됐습니다. 팩스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동작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데모를 했는데 품평을 하고 난 다음에 아주 혹독한 폭풍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제품이냐, 연구 개발한 거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걸로 산에 사업할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사과정 4년차였던 저하고 2년차였던 후배, 1년차였던 후배 셋이 모여서 이 사태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래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한번 그러면 이 아이템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사업을 해보도록 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모아서 시작된 회사가 메디다스였고 지금 SK 계열사로 있는 유비케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창업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데모했던 그 제품을 보니까 역시 제품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다시 만들고 시장에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오늘의 EMR, 그 다음에 건강병원, 건강생활이라고 하는 사이버 하스피탈, 디지털 하스피탈로 계속 한국 의료보건의료 산업의 인프라가 되는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뻗어나가게 되었고요. 저는 현재 유비케어는 SK 계열사에 있지만 저는 3년 전에 또 창업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을 통해서 제가 크게 배운 두 가지 키워드 뽑으라 한다면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도전. 이거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저희한테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후배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더 많은 도전이 있기를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0초를 다 넘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김진태 사장님과 같이 수많은 기업가를 만들어낸, 그래서 메디슨은 기업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그 과정이 개인 차원에서는 마음껏 도전해보자. 틀려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루는 결정이 제일 나쁘고 틀리는 결정이 그보다 좋다. 그리고 업무 차원의 목표 관리, 조직의 태극 조직 이렇게 1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을 만들어왔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창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과정까지를 같이 좀 우리 창업 동지 조영신 사장이 총체적인 대표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영신입니다.
초창기에 그 메디슨이 뭐 탄생된 것은 아마 우리가 외제 제품,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이런 제품들을 좀 국산화해서 좀 우리 기술로, 국산 기술로 도전해보자 하는 점이 뭐 모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당시에 초음파 진단기 한 대 값이 아마 소형 아파트 한 대 값하고 똑같았습니다.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메디슨이 등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익뿐만 아니고 이런 면에서 많이 경제에도 미친 효과가 좋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 잠깐 말씀드리면, 초창기 메디슨은 여기 가까운 논현동에 그 경복아파트라고, 경복아파트 옆에 그 빌딩 하나 4층짜리가 있는데 그 4층에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엄청 더워가지고 지열 때문에 더워서, 그런데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몇 대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선풍기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한 대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그 더위를 식히면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연구소에서는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한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뭐 런닝이 입고 이렇게 하고 일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민 회장님이 요즘에 여름에 요즘 유행하는 근무복장 이걸 미리 예측했을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초기에 우리 메디슨의 그 도전은 아마 여러 의료뿐만 아니고 여러 산업에 엄청난 파급을 미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은 어떤 다른 것보다는 아마 일에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일에 미친 그 몇 사람들의 그 도전이 어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아마 우리 의료 발전에 큰 초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메디슨이 성장을 했고, 근데 이 성장한 메디슨이 귀엽죠? 네, 제가 창업할 때 33살 때 메디슨이 왜 부도가 났는가 하는 얘기는 이 책에 처음으로 제가 107페이지인가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써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뭐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것도 했었고, 또 해외 시장 개척을 하는데, 그 다음은 19금입니다. 19살 이하 없죠? 예. 예. 러시아는 이렇게 주로 사우나에서 술을 먹습니다. 자, 우리 세계 그래서 2박까지 얘기를 마치고 3박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얘기를